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사실 LAFC 얘기가 네. 이달 초였나요?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랩이라면 자, LAFC가 1,500만에서 2,000만 파운드 이적료를 낼 수 있나요? 못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다. 뭐 그렇긴 한데 건이 형은 지금 계속 제발 남아줘. 제발 남아줘. 제발 남아줘. 그렇긴 한데 이게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이 이렇게 3년 연속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위해서 방안을 할 것인가. 거의 한 경기 정도만 하고 가는 수익으로 5, 60억 정도가 이제 대전료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엔트리 자체에 손흥민이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친선 경기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근데 엔트리에 들었는데 손흥민이 당일날 몸이 안 좋던지해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스포츠가 있는 저녁입니다. 하루의 깔끔한 마무리. 하루의 깔끔한 마무리 스포츠와 함께 하시죠. 대본에 없어가지고 오늘 한상원 아나운서 없이 저희 세 명이 시작하는 생소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서호정 기자 그리고 저 김정용 그리고 이제 이건 기자, 마침 이건 기자 나오셔서 3인 체제는 유지가 됐는데 근데 묘한 게 서호정 기자 본인 개인 방송하실 때는 훨씬 더 유창하시고 해설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 뭐 방송 활동 많이 해설을 하시는데 할 때 옆에 캐스터 분이 계시죠. 근데 묘하게 여기서 가끔 한상원 아나운서 없으니까는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면 유독 말을 더듬으시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유독 입이 한상원 얼어. 아나운서 너무 잘하니까 제가 볼 때 한상원 아나운서는 거의 인트로의 신인 것 같거든요. 발성이 일단 죽이잖아요. 청산 유수 그 자체. 네, 그런 한상원 아나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휴가 중입니다. 네, 휴가 중이어서 저 김종용 기자 그리고 영국에서 급거 귀국한 한상원 기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급거 귀국한 그런 이유였나? 네, 급거 파주에서 자유로를 타고 내려온 네. 이건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한상원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고 저도 휴가를 가져서 휴가에서 가장 가기 좋은 데는 한국이거든요. 한국에서 휴가하면 정말 좋습니다. 휴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찜통동이라 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뭐 좀 덥긴 한데 그래도 한국이 놀긴 좋더라고요. 잘 놀고 있습니다. 네, 무관도님께서 어제 오효주 아나운서 가운데 앉은 모습 보다가 호정자 앉은 거 보니 꽉 차네요 화면이. 센터니까 한번 센터 표정 한번 가주세요. 그 센터 표정이 뭐예요? 그 있잖아 걸그룹들 이거? 아이돌. 이거? 엔딩 포즈잖아요. 엔딩 포즈는 끝날 때 해야지. 시작 포즈. 아이돌 안 봐요? 안 보는 게 나쁜 건 시작 아닌데. 포즈, 시작 포즈. 네, 알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사실 LAFC 얘기가 네. 이달 초였나요?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영국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번에 나오는 보도의 출처들이 보면은 텔레그라프, 디애슬레틱 거기다 로마노까지 LAFC 이적설에 대해서 참전을 하면서 네.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 LAFC, 자 이건 기자가 잘하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도를 갖고 봐야 될까요? ESPN이 최근에 어젠가 오늘인가 나온 보도가 ESPN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ESPN은 아시다시피 미국 매체고, 그리고 또 ESPN이 그 원문을 보면 어떤 소스에게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 우리 소식통이다. 네, 우리 소식통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그 기사도 사실상 전체 중에 요 밑에 한 제일 위에 있는 거 가장 핵심적인 게 토트넘이 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면 1,500만 그 유로 뭐 그 정도를 주고 팔 생각이 또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LAFC의 이적설에 비해서 조금 더 발전된 거긴 한데 그 외에는 다 했던 얘기들 그냥 이 기사 양 늘리기 신공을 펼쳤더라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럼 이건 기자는 쟤들도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를 지금 재탕한 거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거고 이제 뭐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 소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의 소스일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누구일까? 누구라고 단정은 못 짓겠는데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의 그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쪽이 또 미국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스포츠 예, 회사, 예, 스포츠 예. 에이전시죠. 예. 글로벌 스포츠 플러스 엔터테이너까지. 엔터테인먼트. 예. 무슨 사비지 아까 전에 저희 이 방송하기 전에 사비지요? 사비지라는 래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웬티원 세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세비지인가요? 트웬티원 세비지요? 그냥 세비지요? 몰라요. 그 어쨌든 세비지라고 세비지 들어간 있대요. 유명한 사람은 예, 예. 트웬티원 세비지인데. 21 세비지는 뭐예요? 그 저기 나는 로비 가수 세비, 이름이 트웬티원 세비지. 난 아, 로비 아. 세비지밖에 몰라. 로비 세비지는 저도 알죠. 네. 어쨌든 그런 모르고 무슨 밴드인가 여기 가수 중에 윈체스터라는 뭐 어쨌든 네. 이런 사람들을 네. 많이 케어를 하는 네.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래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끈이 있고 소식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과연 토트넘이 예를 들어서 팔고 싶어도 1,500만 뭐 유로, 1,500만 달러, 1,500만 파운드 뭐 그 정도의 손흥민을 팔겠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의무부호를 팔겠느냐? 나오는 돈의 액수가 이제 그 정도에서 보도가 나고 있죠. 1년 남았잖아요, 계약이. 그렇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쵸. 그거는 김종용 기자가 얘기해 보세요. 득점왕 출신인 슈퍼스타긴 하지만 계약이 1년 남았고 92년생인데 지금 2025년이다. 그러면 뭐 한 2천만 유로, 1천만 유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금액이긴 하거든요. 호날두 아닌 이상해야. 그렇죠. 호날두 메시가 아닌 이상해야. 하지만 랩이라면 랩이라면 그렇죠. 거기에 우리랑 친선 경기라도 2번 해. 뭐 이런 거 막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케인 팔 때처럼. 예. 그렇죠. 그 방금 랩이라면이라고 하는데 랩이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결별이 거의 사실 이제 다가오고는 있으니까 언젠가는 결별할 건데. 그렇죠. 언젠가는 결별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가져다 주는 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잖아요. 그럼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손흥민 선수 이름이 박힌 티셔츠 그러니까 얼마나 유니폼이 팔립니까? 5천 장이 팔린대요. 5,000장이요? 거의 뭐 20만 원이라고 치자. 네. 그러면은 10억? 10억 원. 그런데 10억 원. 그런데 그게 이제 홈 경기 하나니까 홈 경기가 한 경기에 그만큼씩. 예. 어. 홈 경기가 19번 있잖아요. 리그에서. 그렇죠. 20경기라고 잡아도 거기다 클럽 그 대항전. 200억 원이죠. 거기 유로파 리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FA컵 뭐 리그컵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죠. 거기다가 티켓팅 하고 손흥민 선수로 해서 유입될 수 있는 한국 기업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 하면은 그렇죠. 1년에 손흥민 선수로 벌어들이는 가외 수입이 한 그래도 2,300억은 된다는 건데. 얼마인지 사실 그 산출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그 토트넘 중요한 스폰서 중에 보험사 있죠. AIA. 예. 거기가 그 뭐 글로벌 시장에서 손흥민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어떤 광고 모델 같은 거기 때문에 토트넘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나가면 거기는 끊을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들리는 기업이 거기뿐 아니고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야,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고작 그 1년 계약 남았다고 무슨 이적료를 그렇게 받아챙기려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김정용 기자가 출시한 매운 라면, 랩이라면 라면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건 기자가 설명한 이런 홈 경기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막 손흥민 효과로 2-30억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당장 1년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 값어치만큼의 수입을 그렇죠. 레비는 요구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화이트 하트 레인이 그 예전에 화이트 하트 레인이 35,000석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 새로 지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은 6만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뭐 물론 이제 토트넘의 팬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6만석까지 다 채워지는 매 경기마다 채워지는 이유는 런던에 있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를 보러 온 한국인 팬들이 상당히 또 큰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쿠쿠렐라님이랑 홀라님이 1시간 전 네. 이 골드 기자 그 우리 토트넘 1티어라고 탑티어라고 얘기하는 골드 기자죠. 골드 기자가 손흥민은 토트넘이 실질적으로 버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유니폼 말하고 수익을 싶겠죠. 대부분 나이키에서 가져간다. 저 채팅에서 하시는 말씀 저게 골드 기자가 얘기한 주된 논점이라면 당연히 유니폼 수익은 대부분 뭐 나이키든 혹은 뭐 그런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일부 가져가는 그렇죠, 금액도 있을 그렇죠. 네, 거고. 그런 데서 가져가는 게 초상권료로 맞는데 근데 이제 만약 골드가 저 얘기만 한 거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기업 스폰이나 이런 데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상당하다는 걸 또 이제 뺄 수 없다. 그냥 단순히 그 유니폼 판매 수익에서 이제 그것만 나이키한테 가는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 뭐랄까 그 판매량을 가지고 토트넘도 나이키랑 계약할 때 거기에도 다 반영이 되는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영국 분들이 어. 또 영국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리고 예를 좀 약간 그런 들어서 게 손흥민이 있어가지고. 없으면 토트넘이 이렇게 3년 연속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위해서 방안을 할 것인가?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거의 한 경기 정도만 하고 가는 수익으로 5, 60억 정도가 이제 대전료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또 손흥민 효과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 텔레그래프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게 있죠. 만약에 아시아 투어 엔트리 자체에 손흥민이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국에 와서 하는 친선 경기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다. 아하. 근데 엔트리에 들었는데 손흥민이 당일날 몸이 안 좋던지 해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줄어든다. 뛰어야 다 받는다. 하하. 자, 준서님께서 건희 형 그럼 골드 형이랑 전화 연결 한번 해봅시다. 전화번호 있습니까? 전화번호 몰라요. 없어요? 없어요. 저. 아니 뭐 왓츠앱이든 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인스타 뭐 서로 스토리에 좋아요 안 누르고 안 그래요? 저는 그 친구랑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오. 저기 톰 글래벌이랑 얘네들이랑은 소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건 기자는 아니 그 골드 기자는 또 친한 기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별로 네. 저는 별로 그래요. 자,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채팅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사실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많은 매체 기사에서 토트넘은 뭐 LAFC나 이런 데가 접근할 경우 충분히 팔 용의가 있긴 있는데 아시아 투어 이후에나 협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적 시장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추춘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춘추제이기 때문에 여름이 우리나라 K리그의 그 추가 여름 등록 기간처럼 조금 짧아요. 그래가지고 8월 22일에 닫힙니다. 8월 31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네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 사전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 해놔야만 가능하고 만약에 진짜로 토트넘 측에서 8월 초중순까지 뭉개고 있다가 그제 협상 시작하면 8월 22일까지 팔 수는 있어 이렇게 말만 주고받다가 기한을 넘겨서 못 팔 수 있다. 뭐 재작년 주황팔리라든지 여러 만키스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LAFC가 분명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그런 재미도 봤었지만 거기 플러스 사실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야 마이애미 올란도죠. 올란도인가? 그쪽. 네, 그쪽 플로리다주 그쪽인데 네, 플로리다. 그쪽이 라틴 아메리카 쪽 히스패닉 많죠. 계열이 많아가지고 하나의 구심점으로서도 이제 리오넬 메시 선수를 데리고 온 것도 있고 그쵸, 루이스 그쵸. 수아레스 선수 데리고 온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히스패닉 쪽에 그렇죠. 그게 근데 또 LA 규모가 같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 한인들 케이타운. 네. 많이 계시고 또 뭐 아시아인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야구 쪽에서는 오타니 그리고 축구 쪽에서는 또 이제 데리고 오면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 하나의 좀 뭔가 이런 아이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당장 LAFC는 지금 당장 뭐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FA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계속 손흥민 선수 데리고 오는 거를 계속 의견을 피력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의미도 있지 않나. 1년 뒤를 보고 미리 이제 계속 침발로 놓는 거지. 작업을 이미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이제 새 나가는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실 협상하기 가장 수월한 거는 이제 계약 종료 6개월 남겨놓고 그렇죠. 보스만 보스만 룰에 룰로 근거해서 이제 협상 시작하는 게 좋고 손흥민 선수도 보니까 지금 미국 MLS에서 이제 받는 연봉 메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선수는 연봉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노네로 치고 그 다음이 그 이탈리아 선수 저 이름 까먹었다. 누구요? 그 이탈리아 누구? 베르나르데스키? 토론토에서 뛰고 있는 베르나르데스키? 아니야. 인시네? 인시네가 한 200억 받고 있더라고요. 기록 보니. 손흥민 선수도 그래도 미국 가서 어느 정도의 주급의 손해는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워낙 리그 규모가 다르니까 그래도 뭐 인시네만큼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돈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라면
그러니까 아예 그 계약 기간 다 채우고 FA로 이적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연봉 더 높이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고 미국은 워낙 그런 스폰서십하고 협업하고 뭐 중계권 수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옵션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뭐 메시도 계약서상으로는 한 250억 연봉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시 가고 나서 애플 TV랑 이제 계약해가 중계권 계약 새로 했잖아요. MLS가 그거 배당받고 아디다스 배당받고 해가지고 한 800억 받는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토트넘에 받고 있는 주급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항상 문제는 이제 이적료가 발생하면은 LAFC도 되게 부담이 커진다는 거겠죠. 네, 저희 준서님이 인신의 토론토 나왔어요 하시는데 저 맞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A라는 도시가 말이 되는 이유. 메시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히스패닉이 많은 마이애미. 손흥민은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높은 것은 K타운이 큰 LA. 그렇죠. 전 세계 최고의 K타운을 갖고 있죠. 인시네랑 베르나르데스키 같은 이탈리아 대표 선수들이 토론토에서 뛸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캐나다 토론토가 이탈리아 이민자가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연고지에 왜냐면 유럽이나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나 뭐 한국계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앵글로색슨보다는 또 이제 흑인 베이스의 도시 지역의 그쪽의 문화적인 걸 이어받은 사람들보다는 축구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단순히 문화적 동질성이나 뭐 익숙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통 데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토론토 인신예, 뭐 LA 손흥민 이런 게 이제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딱 은퇴하면은 축구하고 거리를 둘 거다. 지도자 생각 1도 없고 진짜 축구하고 좀 이제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미래를 본다면 뭐 손흥민 선수가 선택할 거가 보통 보면 이제 뭐 사업 비즈니스라든가 보통 이제 손흥민 선수 정도의 그런 유명세하고 인맥을 갖고 있으면은 글로벌 규모의 또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 번 더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유럽에선 충분히 이제 쌓았고 미국을 한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다들 뭐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냥 약간 조금 뭐 섣불리 예상하는 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 일맥상통하는 걸로 해서 사실 글로벌 셀러브리티 데이비드 베컴 헐리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LA. 그렇기도 하고. 유럽과 아시아 쪽에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이름, 그러니까 브랜드가 상당히 구축이 돼 있는데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많이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를 CAA로 쓴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테크트리를 타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이정재 씨 대신에 스퀴드 게임 행사도 뛸 수 있고 외모 싱크로율이 되니까. 농담이긴 한데 이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손흥민 선수 측을 뭐 취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경 지식 삼아서 일반적인 MLS에 가는 이제 축구 스타들이 왜 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가냐도 사실은 그 말씀하신 그렇죠. 비즈니스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적당한 스타들은 당연히 뭐 좋은 연봉 받고 있는 동안 좋은 대우 받겠죠. 근데 진짜 탑 중에 탑 스타는 프랜차이즈 창단권을 계약서에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컴이 그랬고 메시도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MLS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 리그처럼 3부 이렇게 밑에 창단해가지고 올라오는 그거 아니고 그렇죠. 프랜차이즈권을 사야 되고 그거에 맞는 인프라들을 다 갖춰야 이제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입권이라는 게 빡빡하고 비싸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 떠나서 LA 갤럭시에 갔을 때 노린 것 중에 하나가 푸차 창단권. 그때 그거를 미리 받아놨어요. 계약 조건으로.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인터 마이애미 창단할 때 푸차 창단권을 가지고 있는 베컴 그리고 쩐주들이 붙어서 공동으로 구단주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냥 연봉 말고 부대적인 거를 얼마 넣을 수 있느냐가 말씀하신 추후 비즈니스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런 컨소시엄 방식으로 재정을 엄청 잘 만들어서 스포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요.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LAFC도 유명 그 스포츠 스타들이 여기에 전주로 되게 많이 가담해 있습니다. 그 노마 가르시아하고 그 미아햄 맞나? 미아햄?
야구 선수? 아니 축구, 여자 야구 축구 선수, 여자 축구 그리고 농구 선수도 누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김정용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뭐 손흥민 선수가 생각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본을 또 미국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뭐 스포츠 산업을 해본다는 그런 것도 뭐 가능하겠죠. 구단주 중에 MJ가 있네요. 매직 존슨. 매직 존슨. 네, 그 매직 MJ. 존슨이 네. 예전에 LA 다저스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으로 윌 페럴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코미디언. 그쪽도 그런 셀러브리티들이 사실 이제 구단의 그 쉐이크 홀드라고 하나요? 그 이제 주주 쪽으로도 많이 참여도 하는 것도 있고, 그 톰 브레디도 그냥 미국은 아니지만 저기 버밍엄 시티의 그렇죠. 구단주의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얼굴 마담으로도 많이 그리고 하고 유명한 있고. 그 배우 우리 저기 뭐요 저기 렉섬이요. 렉섬에 네. 하고 있는 라이언 라이언 레이놀즈랑 레이놀즈. 두 분이 렉섬을 이제 빨간 옷 그렇죠. 빨간 옷 그렇죠. 누구지? 데드풀. 뭐 예를 들면 경계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우디 가면은 400억 이상 주는데 미국 가서 무엇하게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의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당장 내가 거기 가서 받는 수백억의 돈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내가 선수 은퇴 이후 또 20년 이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내가 뭔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또 이 소사이어티의 형성이 중요한가? 그거는 뭐 이제 선수가 고민하고 선택할 부분이죠. 저 뭐 어차피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 해주고 있으니까 사우디 얘기 나오는 김에 올여름 사우디 얘기 잠깐만 드리면, 올여름 사우디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적 시장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적 시장 전체를 총괄하고 유럽의 스타들을 사우디 리그로 끌어들이는 걸 맡았던 사우디 리그 부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다른 부서로 갔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기존 스타들을 기존의 4대 강호로 이적해서 데리고 오는 작업이 원래는 그러니까 지지부진도 아니고 삐걱거려요. 최근에 가장 단적인 사례가 한치코, 페에노르트의 센터백 한치코를 알 나스르가 영입이 확정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치코가 페에노르트 로테르담에 있는 그 방 다 빼고 이삿짐 싸가지고 사우디 리야드에 갔는데, 알 나스르에서 너 아닌데? 그 훈련 캠프 그 전주련지까지 갔다가 돌아갔대요. 그리고 완전 이번에 행정 이상한 저기는 다시 유럽으로 복귀했잖아요. 터키로. 누가요? 그 젊은 친구 저기 찾으시는 동안.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도 엄청 사우디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선수들은 일부 선수들이 다시 지금 유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젊은 선수들이 한 2년 정도 하다가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산치코가 붕 뜬 걸 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거 봐라 럭키 이러면서 그냥 줍듯이 영입했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이적은 좀 위험하다. 올 여름이 조금 그렇다.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두란이래. 존 두란. 존 두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사우디가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우디 방식의 FFP. 이게 지금 너무 과열되고 돈을 미친 듯이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 팀 예산의 70% 미만으로 인건비 제한하고 그거 넘어서면은 제재 걸고 좀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김정용 기자가 얘기한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엄청난 화랑이 또 잠시 꺼질 수도 있다. 자기가 호구 잡힌 거를 이제 좀 아는 거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다 베이가도 마찬가지고, 베이가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고. 가브리 베이가. 뭐 테오 에르난데스가 알릴랄 간 게 근데 또 쇼킹하긴 했지만은. 근데 테오는 솔직히 안 쇼킹했어요. 나갈 때 돼서 나간 겁니다. 밀란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해 여름 어디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떨어졌을 뿐. 했죠. 뭐 여러 피르미누는 카타르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 사든가로 이적했죠. 써서 갔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LAFC가 1,500만에서 2,000만 파운드 이적료를 낼 수 있나요? 이 부분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상식이, 미국 프로스포츠에는 이적료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뭐 한국 야구 선수 데려가고 이럴 때도 뭐 이적료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 포스팅이 뭐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스포츠의 그해 드래프트에 참가시켜 준다든지 보통 이런 식이거나 뭐 이런 돌려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축구는 엄연한 글로벌 축구 이적 시장에 MLS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시장이 요즘 원체 커지다 보니까 MLS 역대 이적료 기록이
올해 깨졌어요. 올해 초에 깨졌고 제 기억이 맞다면 역대 이적료 10명 중에서 4명이 올해 겨울 이적 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LS가 급속도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500억 원, 600억 원 이렇지는 않은데 2,300만 유로 정도? 요 정도는 쓰는 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럽의 어떤 선수 이적료의 이 상승이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삭 얘기 나오는데 1억 5천만 파운드 이적료로 그게 지금 유럽 축구의 현실이고 어쨌든 MLS도 유럽으로 선수를 보내지만 동시에 유럽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LAFC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이적료가 한 1200만 달러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을 쿨거 하려면은 제시하라고 하는 그 이적료는 못 미치는 상황인 건 맞는데 제시요. 못할 정도의 금액도 아니다. 막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이 형은 지금 계속 이건 기자는 그러니까 제발 남아줘. 제발 남아줘 제발 런던에.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당장 이번 여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면 레비 회장도 에릭센처럼 겨울 이적 시장 해가지고 솔직히 뭐 팔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때도 겨울 이적 시장 해가지고 인테르한테 1,600만 파운드인가 좀 헐값에 팔긴 했었거든요. 뭐 그런 네. 식으로라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남아줬으면 좋긴 한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토트넘가 네. 또 어쨌든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면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과연 그러면 이제 프랑크 감독의 구상에 손흥민이 없다는 거 이런 얘기도 지금 영국 현지에서는 보도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비중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보도.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기자의 표정은 이때다 싶어서 이것들이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구만 약간 이런 표정이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일단 한 경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종 얘기들 알잖아요. 우리도 기자들이니까 알잖아요. 각종 얘기들과 각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프랑크 감독 입장에서도 토트넘이란 팀에 이제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 지도 다시 이제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내칠 수는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 구상에서 뺀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뭐 선수가 원하고 구단이 플랜이 그래서 나가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감독이 먼저 저 안 쓸 거니까 팔아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감독 입장에서는 후보로라도 남기고 싶죠. 그러니까 후보든 주전이든 남길 수 있으면 남기고 싶죠. 왜냐면 뭐 최근 친선 경기 한 경기에서 일시적으로 폼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난 시즌 통틀어서 10골 10도움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점과 클래스가 제일 높은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에선 손흥민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그냥 포기할 감독은 그럼요. 네. 그리고 토마스 프랑크 감독 자체 그 성향을 이제 그 같은 팀에서 일했던 이제 그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막 무리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팀 내 그런 화합을 되게 강조하면서 특히나 베테랑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선수를 만약에 야 너 나가 라든지 너 나의 플랜에 없어 라고 하게 된다면 그 팀 다른 팀들이 그걸 봤었을 때 받는 영향력 그러면서 감독의 선수 장악력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섣불리 뭐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시점에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의 잔류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거나 확신할 수 없죠. 이적 시장이 열려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없고 주장 원장 또 연동돼 있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잔류할지 떠날지에 대해서 구단하고 아직 모든 결정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가늠을 하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프랑크 감독이 엄청 소극적이다 뭐 손흥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뭐 말을 안 해주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편협한 관점인 거고요. 그날 그 프랑크 감독 기자회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한 40분 동안에 질문이 한 20개, 25개 뭐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손흥민 선수 관련된 질문이 6개 정도가 나왔어요. 6개? 많네요. 많이 나왔죠. 왜냐면 그게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이적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핵심이긴 했었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 딱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이 들어갔어요. 가냐 안 가냐. 쉽게 말해서 바로 던지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지금은 훈련이 중요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또 이제 기자들이 영국 기자들은 좀 집요한 데가 있어요. 또 다른 쪽으로 약간 질문을 털어가지고 또 질문해. 그럼 또 원론적인 얘기 나오고.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6개까지 가긴 갔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프랑크 감독 입장에서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이적이 상당히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브리티시 미디어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레딩과의 친선전으로 프리시즌 토트넘 프리시즌 막을 올렸고 그때도 뭐 이제 주장 손흥민 팀 소니 팀과 로메로 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또 눈길을 모았는데 근데 양민혁 선수는 그날 어땠었죠? 못 뛰었죠. 몸만 그렇죠. 풀었죠. 네, 몸만 풀고 그날 이제 그 벤치 명단에는 이름 올렸었는데 결국 뛰지는 못하고 전반 45분 딱 11명 뛰고 후반 45분 다른 11명 뛰고 그걸로 끝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 양민혁 선수 에이전트 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긴 나눠봤는데 아침에 약간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그 3명이 있었어요. 못 뛴 3명이 약간 훈련을 하고 같이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경기니까 일단 프랑크 감독 입장에서도 요 첫 경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몸 상태도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좀 시험해 본 그냥 그런 느낌으로 첫 경기를 소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양민혁 선수 그 뒤에 21세 이하 팀 경기에 또 뛰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뛰었죠. 근데 1군 경기 레딩전 있는 날은 아침에도 훈련을 했다. 그거는 애초에 U21 경기에 맞춘 사이클로 훈련을 해왔는데 그래도 너는 1군 유망주니까 1군 경기에 벤치에 앉혔다. 원래는 너는 여기에 아니고 21세 경기에 넣을 예정이었는데 1군 경기에도 너를 렌트리에 넣었다. 오히려 약간 좀 원래는 21세인데 우대를 좀 해서 올려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양민혁 선수도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새 시즌을 임대로 보낼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임대설이 솔솔 나오는 것 같고 많은 뭐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이제 프리시즌 나쁜 시작이니까 건 아니죠. 그럼요. 이제 만 19세고 그럼요. 예, 뭐 그게 챔피언십이 되든 아니면은 유럽 내의 다른 리그가 되든 그럼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네. 가서 경기를 뛰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죠. 맞아요. 그럼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고 확실히 뛰는 게 더 좋고 지금 솔직히 토트넘의 윙어 자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결정난 게 브랜트포드의 김지수 선수가 독일 2부 리그, 이게 쯔바이 분데스리가의 카이저슬라우텐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윤도영 선수도 그 네덜란드 1부 리그에 저기로 갔죠. 엑셀시오르 네. 로테르담. 네.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는데 저기서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그 대전의 아들. 황인범 선수가 윤도영 선수에게 네덜란드 1부 리그 굉장히 좋고 또 엑셀시오로 오면은 같은 로테르담이니까 그렇죠. 내가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걸 생각해봐라라고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김지수 선수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일단 김지수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부터는 계속 뛰고 싶었는데 못 뛰고 있으니까 그때 막 벤미 부상 당하고 센터백들 그쪽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랬을 때도 몇 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잘 생각보다 기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그때 이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브랜트포드 감독이었으니까 특히나 수비진 쪽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감독이긴 해요. 물론 모든 감독들이 수비를 보수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 많이 이 딱 틀을 잡아놓으면 안 흔들잖아요. 그렇긴 하긴 하지만 특히나 프랑크 감독은 더더욱 그랬고 그랬을 때 상당히 답답해했었는데 프랑크 감독 나가고 이제 새 감독이 딱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다시 기회를 얻기보다는 그리고 팀 내에서도 홈그로운 그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쉽지만 지금 브랜트포드가 김지수 선수를 데리고 온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싼 가격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차라리 뛰게 하면서 그 검증을 시켜야지 그리고 팔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네.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임대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도 확실히 지금 뛰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하기도 하고 내년인가요? 아시안 게임이 있는 거?
네. 그것 때문에라도. 네, 아시안 게임은 내년 하반기 9, 10월에 나고야, 아이치, 현 네. 이쪽에서 열립니다. 네, 거기를 뛰고 싶기 때문에 그걸 뛰려면 계속 경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럽에 진출해 있는 젊은 어린 선수들의 또 모두의 공통된 당면 과제가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도 해결하려면 어쨌든 소속팀에서 경기를 꾸준히 뛰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결정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뭐 손흥민 선수의 거치라든가 또 여러 유망주들의 거치 변동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황희찬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 주에 공개된 그 패션 잡지 화보에서 지나치게 행복해하는. 네, 최근에 또 5세대 아이돌의 얼굴 일황으로 평가받는 안나 씨가 소속돼 있는 미야오와 미아오를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안나밖에 모릅니다. 아. 쇼츠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나 씨 외모를 극찬하는 그 아니 알고리즘이 뭐길래 쇼츠에 그런 게 나와요? 제 알고리즘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아오 치킨 많이 보시나 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그런 쇼츠가 저는 제 쇼츠는 계속 하면 네. 유기 고양이 뭐 이런 거 구조하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 많이 아니면 보셨나 대구 보죠. 맛집. 요즘 대구 제가 맛집. 맛집을 이제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원래 한번 뭘 검색하면은 그 그쵸, 연동되어 그게 있는 많이 알고리즘에 많이 걸리는데요. 저는 요즘 미아오 저희 딸이 미아오 안무를 따겠다고 핸즈업. 핸즈업을 하루에 100번씩 들어요 진짜. 네. 맨날 틀어놓고 맨날 춰요. 예. 네. 그분은 이름이 뭐 일본 분이세요? 안나 씨요? 아니 미야호? 미아오는 미아오. 미야오는 블랙 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더 블랙이죠. 더 네. 블랙 레이블이라고 해서. 아무튼 아이돌이에요. 예, 우리나라 아이돌이에요. 네, 테리가 만든 회사예요. 테리는 누구? 테리요? 김테리 씨. 테디요, 테디. 원타임의 테디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구 원타임이라고 해야. 대구 사람들이 이렇게 대구 사람들 비하한 게 우리 대구 출신의 이건 기자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 아무튼 당장 당신 유튜브 한번 알고리즘 볼까? 바로 한번 볼까? 뭐 있는지 첫 쇼츠가 뭐 뜨는지 한번. 큰일 납니다. 황희찬 선수 이적 뭐 예, 거치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미아오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음. 황희찬 선수는 어떤 얘기 좀 들리시는 게 없어요? 니하오 아니야. 채팅 뭐야? 니하오 아닙니다. 니하오 아니고 미아오 부 안나 씨는 일본 분 예. 맞아요. 네. 네. 뭐 황희찬 선수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리는 얘기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라고. 네, 근데 사실 뭐 유망주 위주로 이선 자원들을 한 3명씩 영입 중이라서 어딜 봐도 쿠냐 대체자만 사는 게 아니고 황희찬 선수가 나갈 때를 대비한 대체자도 샀다고 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라르센 중심으로 이선 자원들을 젊은 애들 쫙쫙 깔겠다. 약간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황희찬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했던 마르세유가 다시 한번 좀 관심 보여주면 안 되냐? 마르세유 가라라고 하는데 별로 아직 뭐 마르세유 쪽에서는 마르세유 감독이 저분이죠. 제르비. 네, 데제르비. 네, 마르세유가 작년에 황희찬을 노렸던 거는 마르세유가 황희찬이랑 비슷하게 노렸던 선수가 그린우드 두고 그린우드로 데려갔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 호이비에로 데려갔죠. 네. 맞아, 이번에 데려갔죠. 네. 작년에 작년에 임대로 데려가고 난 다음에 임대로 이제 아예 이번에 그냥, FA 되면서 그냥 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완전 야심차게 우리 파리 생제르맹 잡아보겠다 이래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주전급 선수를 최대한 많이 데려가려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이나 넣었던 당시에 이제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낸 직후에 황희찬을 원했던 거고 솔직히 지금 황희찬 마르세유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시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세유 입장에서 땡기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렇죠. 유럽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단 뭐 한 시즌이 뭡니까? 반 시즌만 부진해도 바로 이제 리스트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유럽 축구의 생리인 거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렇게 된 경우에 만약에 어그로를 끄는 기사, 침소봉대를 하는 기사,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연관성을 만드는 기사를 만들어 본다면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왜요? 마르세유 작년에 마르세유 얘기 있었죠. 그럼 같은 프랑스 리그다. 그러면 리옹을 끌고 들어오면서 최근에 리옹의 구단 이제 하이 저게 대신 미셸 캉까지 끌어들이면서 미셸 캉. 한국인 강추, 충격, 반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네, 어그로 기사로. 네, 죄송합니다. 저는 못 쓰겠습니다. 저도 못 쓰는데 그렇게도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게 이제 터키 매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튀르키예 정말 매체들이. 많이 하죠 그런 거. 특히 매체들이 하칸 차라노울로 자기 팀 선수들이랑 싸웠어?
튀르키예 복귀. 그렇게 많이 김민재 이적설이 솔솔 나는데 갈라타사라이 요즘 오시멘도 데려오고 돈 많이 쓰고 있지. 김민재 이스탄불 복귀. 일단 이런 식으로 쓰고 보는 거거든요. 손흥민 뭐 옛날보다 안 좋았는데 근데 무리뉴가 감독이네. 페네르바체 손흥민 관심 있어.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사실. 프랑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프랑스로 2명의 한국 선수가 낭뜨로. 낭뜨로 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권혁규 선수는 완전 이적 형태로 갔고 홍현석 선수는 임대 방식이죠. 네. 홍현석 선수가 마인츠에서 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낭뜨로 가서 다시 또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잡았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